만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의 승패가 전장이 아닌 증권거래소에서 먼저 결정되었다면요? 1815년 6월 18일 벨기에 워털루 벌판에서 20만 명의 군인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을 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런던에서는 단 한 명의 남자가 모든 것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네이선 메이어 로스차일드. 그는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워털루 전투에서 거둔 승리는 어쩌면 웰링턴 공작보다 더 위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왜 정보가 총알보다 무서운지, 그리고 왜 이 2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지를. 이 채널은 역사 속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 승자가 숨기고 싶었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사상 최초의 정보, 전쟁이자 심리 조작의 교과서, 네이선 로스차일드와 워털루의 비밀입니다. 177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좁고 어두운 유대인 거주구역, 게토.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네이선 메이어 로스차일드.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가질 수 없었고 대부분의 직업에서 배제되었으며 심지어 특정 거리를 걷는 것조차 금지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남들이 천하게 여기던 일뿐이었습니다. 고물상, 환전상, 그리고 사람들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던 고리대 금어. 네이선의 아버지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작은 골동품상과 환전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상인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한 번 거래를 맺은 상대가 몰락하더라도 절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로 인해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말입니다. 이 철저한 신용이 운명을 바꾸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헤센카셀 방백국의 지배자 비렐름 9세. 유럽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던 그가 마이어 로스차일드의 성실함에 감동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를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1806년 나폴레옹의 군대가 프로이센을 정복하고 헤센카셀로 진격해왔을 때 비렐름 9세는 급히 해외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모든 협력자의 재산을 몰수했고 마이어 로스차일드 역시 자신의 전 재산을 압수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비렐름 9세의 재산만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폴레옹이 패퇴하고 비렐름 9세가 돌아왔을 때 그는 경악했습니다. 동전 한 입, 문서 한 장까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로스차일드 가문은 더 이상 게토의 작은 환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가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마이어는 5 아들을 유럽 전역에 배치했습니다. 큰아들 암셀은 프랑크푸르트에, 살로몬은 빈에, 네이선은 런던에, 칼만은 나폴리에, 그리고 막내 제임스는 파리에.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유럽 금융의 중심지 5곳에 형제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세계를 뒤흔든 로스차일드 네트워크의 시작이었습니다. 1815년 초 유럽은 마침내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지중해의 작은 섬 엘바에 유배되어 있었고 유럽의 왕들은 다시 자신들의 왕좌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20년간 계속된 전쟁의 악몽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런던의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이 시기에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싸우고 있는 웰링턴 공작의 군대에 금화를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파운드화는 유럽 대륙에서 직접 사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 금화로 환전하여 군자금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 임무를 위해 네이선은 형제들과 함께 유례없는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영국 해협을 건너는 전용 쾌속선, 도버에서 런던까지 릴레이로 배치된 말들, 그리고 켄트 해안의 하이드 농장에는 전소구 비둘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통신 시스템보다 빠르고 어떤 신문사보다 정확한 정보망, 이것이 로스차일드의 진정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1815년 3월 모든 것을 뒤엎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했다.
작은 함대와 1000명의 충성스러운 병사만을 이끌고 프랑스 남부 해안에 상륙한 나폴레옹. 그를 잡으러 보낸 프랑스 군대는 도리어 그의 휘하로 돌아섰고 파리로 향하는 행군은 개선 행진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20일 만에 나폴레옹은 파리에 입성하여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백일천하라 부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은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린 것과 같았습니다. 유럽 전역의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자산을 현금화했습니다. 만약 나폴레옹이 다시 유럽을 정복한다면 영국 정부의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에게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는 군자금 조달 사업을 위해 막대한 양의 금을 비축해두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빠르게 패배하면 금의 수요가 줄어들어 금값이 폭락하고 그는 파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의 결과를 누구보다 먼저 안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6월의 그 하루에 달려 있었습니다. 1815년 6월 18일 일요일 새벽, 벨기에 브뤼셀 남쪽 20km 지점 워털루 근처의 들판. 밤새 내린 비로 대지는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7만 2천 명의 프랑스군이 나폴레옹의 지휘 아래 포진해 있었고 맞은편에는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영국 네덜란드 연합군 6만 8천 명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블리허 원수가 이끄는 프로이센군 5만 명이 합류하기 위해 행군 중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이센군이 도착하기 전에 웰링턴을 격파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진흙탕이 된 지형 때문에 포병대의 이동이 지연되었고 공격 개시는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그 몇 시간의 지연이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오후 내내 프랑스군의 맹렬한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웰링턴의 방어선은 여러 차례 돌파될 뻔했습니다. 하드 파운딩이군, 제군들.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보자. 웰링턴이 장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이센 지원군이 도착하지 않으면 자신은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오후 4시경 프로이센군의 선봉대가 마침내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정예에 근위대를 투입하여 웰링턴의 중앙을 돌파하려 한 것입니다. 저녁 무렵 근위대의 돌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영국군의 집중 사격에 프랑스 근위대가 무너지는 순간 근위대가 후퇴한다 라는 외침이 프랑스군 전체에 퍼졌습니다.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던 나폴레옹의 근위대. 그들의 후퇴는 프랑스 병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밤 9시 전투는 끝났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괴멸했고 황제는 겨우 호위병 몇 명과 함께 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유럽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런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마자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벨기에 해안 도시 덩케르크로 향했습니다. 비와 진을, 전쟁의 혼란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의 메시지만을 품고 달렸습니다. 웰링턴 승리. 덩케르크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전용 쾌속선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협을 건너는데 보통 배로는 하루 이상 걸렸지만 로스차일드의 배는 닿았습니다. 그들은 거친 바다를 가르며 영국 해안을 향했습니다. 1815년 6월 19일 밤, 런던.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손에 전소구 비둘기가 가져온 쪽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국군 승리, 나폴레옹 패배. 세상에서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은 그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바뀐 순간. 웰링턴 공작의 공식 전령은 아직 영국 해협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런던의 정부 관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증권거래소의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영국 국채는 폭등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전설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6월 20일.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런던 증권거래소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침울한 표정, 축 처진 어깨. 평소 그의 거래 패턴을 지켜봐온 다른 상인들은 그 표정을 주시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월스트리트의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거래소 안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팔고 있다. 그가 뭔가 알고 있는 거다. 영국이 진 게 틀림없어. 패닉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앞다투어 국채를 내다 팔았습니다. 가격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쳤습니다. 아침 내내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국채 가격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로스차일드의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장 곳곳에 흩어져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그러나 대량으로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가격에. 그리고 6월 21일 저녁 웰링턴 공작의 공식 전령이 마침내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영국 승리. 나폴레옹 패배 및 도주. 다음 날 아침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을 때 영국 국채 가격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바닥에서 국채를 사들인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하룻밤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시장 조작의 전설입니다. 1815년 봄 로스차일드 5형제의 총자산은 약 50만 파운드였습니다. 1816년 7월 그 금액은 100만 파운드로 2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약 50파운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1911년 판에는 이 일화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워털루 전투에 직접 참석하여 승리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런던에 전달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 역사학자들의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15년 영국 인디펜던트지의 브라이언 캐스카트 교수 조사에 따르면 이 이야기의 원전은 1846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한 팜플렛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1세 유대인의 왕에 추악하고 기이한 역사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사탄이라는 필명의 작가가 쓴 것으로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선동물이었습니다. 캐스카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815년 6월 18일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워털루 근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국 해협에 폭풍이 몰아쳤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수천만 프랑을 벌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거짓일까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스차일드 아카이브의 공식 기록과 현대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뛰어난 정보망을 구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워털루 승리 소식을 영국 정부보다 먼저 입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로스차일드의 요원이 보낸 편지에는 이런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워털루 승전에 대한 조기 정보로 잘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후 국채 거래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도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패전한 표정으로 연기하며 시장을 조작했다는 부분은 과장되었거나 지어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을 악마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가 오히려 네이선 로스차일드를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투자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이 직면한 상황을 다시 살펴봅시다.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했을 때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 정부의 군자금 조달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양의 금을 비축해두고 있었는데 이 금은 전쟁이 길어지면 가치가 유지되지만 나폴레옹이 빠르게 패배하면 수요가 급감하여 가격이 폭락할 운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네이선이 직면한 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였습니다. 나무위키와 여러 역사 자료에 따르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한 진짜 결정은 이것이었습니다. 워털루 승리 소식을 확인한 그는 나폴레옹의 완전한 몰락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승전국들의 군 예산이 삭감되면 신규 국채 발행이 줄어들 것이고 이미 발행된 국채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가문의 자본을 모조리 끌어모아 영국 국채, 특히 영란은행의 영구채권인 콘솔 컨설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형제들과 사촌들은 조기 익절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네이선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국채 가격이 고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이익을 시현했습니다. 이것이 로스차일드 아카이브에서 확인되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연기와 심리 조작보다는 탁월한 정보력, 대담한 결단, 그리고 시장을 읽는 눈이 그의 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통신망은 당시 영국 정부의 것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가 승리 소식을 갖고 총리 관저를 방문했을 때 집사는 그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총리가 쉬고 있다는 이유로 한 민간인 은행가가 국가정보기관보다 뛰어난 첩보망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충격입니다. 글로벌 캐피털의 기사에 따르면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이미 1814년에 시장 조작의 폐해를 목격했습니다. 그해 2월 일군의 투기꾼들이 나폴레옹이 코사크에게 살해당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국채 가격을 20%나 끌어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군 영웅 코크한경까지 연루된 이 사기극은 결국 발각되어 관련자들이 투옥되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거짓 정보는 위험하다. 하지만 진짜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아는 것, 그것은 합법이면서도 훨씬 강력하다. 워털루 전투가 끝난 후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금융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1820년대에 이르면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개인 자산만 200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억 파운드, 한화로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로스차일드 은행은 유럽 각국 정부의 비공식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게 되었고, 철도 건설부터 수에즈 운하 인수까지 근대사의 굵직한 사건마다 그들의 자금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여전히 같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전서구 비둘기는 오늘날 초고속 광케이블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고빈도 거래 HFT 업체들은 뉴욕과 시카고 사이의 데이터 전송 시간을 1밀리초라도 줄이기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 1밀리초의 차이가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 누군가는 알고 누군가는 모른다. 그 간극에서 부가 이동한다. 1815년 워털루에서 시작된 이 원리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2021년 게임스탑 사태에서도 그리고 바로 어제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날 누가 비둘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보를 먼저 아는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뒤늦게 알게 되는 쪽에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네이선 메이어 로스차일드가 200년 전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보여준 것은 시장이란 결국 정보와 심리의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총알은 한 번 발사되면 끝나지만 정보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다루는 기술은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역사를 아는 자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또 다른 전설, 그들이 어떻게 수에즈 운하를 손에 넣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외교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